외국인의 매매와 옵션 만기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코스닥 시장. 오늘 선전하고 있는 점은 글쎄요, 수급 말고는 다른 악재는 없다. 이런 걸 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흐름으로도 읽혀지는데요. 그렇다면 시장을 그렇게 나쁘게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라임 투자자문의 임태근 상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주식형 펀드 자금 유출 규모 확대입니다. 새해 들어 주식형 펀드에서의 자금 유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초 이틀간 주식형 펀드에서는 3,800억 원이 순 유출되었습니다. 4위 키워드는 LG그룹 사상 최대 투자입니다. LG그룹이 올해 20조 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투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내용과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제약주 이틀째 반등 시도입니다. 제약주가 이틀째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지 제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알아봅니다. LG그룹이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다고 합니다. 시설 투자 14조, R&D 비용 6조 원,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할 계획을 밝혔는데, 자, 여기 관련된 내용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투자를 이렇게 늘리면 관련된 종목들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임태근 상무가 그 내용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 LG그룹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먼저 좀 IT 기업들 중에 선도적으로 치고 나오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아직까지 이제 같이 구체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개별 기업별로 이제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IT 산업 자체의 변화에 따른 어떤 스마트폰이나 타블릿 시장으로 이 시장의 흐름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기존 이제 PC 사업을 기반으로 했던 IT 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사양 산업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고 또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강한 어떤 선점력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면 또 도태될 수 있다는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LG그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를 좀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현재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본 IT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샤프나 소니 같은 경우 지금 이제 N저가 워낙 이제 급격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환 때문에도 경쟁력을 또다시 이제 확보하는 차원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LG그룹이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이런 그 IT 업체들과 같은 어떤 선점을 할 수 있는 그 상위 업체로 도약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밑에서 다시 치고 올라오는 일본 업체들한테 추격당할 수 있다는 그런 위협감으로서 이런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보급화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장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럼 중저가 폰이나 중저가 태블릿 시장에서 좀 LG그룹과 관련된 부품을 공급한 업체들은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일단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올해 투자 규모가 축소된다. 이런 점들이 일정 부분 시장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LG그룹에서 먼저 좀 치고 나왔습니다. 이런 투자 확대 분위기 전반적으로 좀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IT 쪽도 모멘텀이 확실하게 추가적으로 더 살아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오늘 업종별로 보면은 가장 두드러지게 올라오고 있는 쪽이 제약주입니다. 금요일 날에도 올랐었는데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국내 기관들이 열심히 주식을 사주고 있습니다. 제약주 요새 관심들 많고 주간 추천주로 유한양행 같은 종목은 증권사에서 중복 추천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그 시장이 주장을 받으니까 제약이라든지 음식료가 올라온다 이런 좀 반론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학영 의원은 제약주 어떻게 보세요? 네, 작년 하반기 이후에 제약주가 슬금슬금 많이 올랐죠. 장기 소외되었다는 점, 그리고 신약 개발이라는 각종 이슈도 양산됐던 측면이 있고요. 중국을 비롯해서 해외 진출도 이제 과거와 달리 제약주들이 열심히 한다는 것들이 이슈로 작용하면서요.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2월 이후 보면 종목별로 이제 가격 조정을 좀 보인 것도 있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라기보다는 기간 조정만 한 달 정도 보였었는데요. 재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봅니다. 흔히 이제 연초에는요, 사실 방어적인 성격보다는 성장이라든가 이런 쪽이 많이 갔던 측면, 그리고 또한 이제 제약주나 이런 거 통신사들이 배당의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초는 강하지 않았던 측면이 강한데요. 이번에 좀 의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재료는 분명히 앞서 동아지역 뉴스도 있었고 한미약품에 관한 소식도 계속 있지만은요. 어떻게 보면 지수의 조정이라든가요. 그리고 뱅가드 펀드에 대한 시총 상위 주식들에 대한 집중된 매물의 이런 가능성,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어찌 보면 대안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최근 들어서 연초에 가장 강했던 경기민감 대형주라는 예를 들어서 화학, 철강 그리고 이제 그 조선 이런 것들이 오늘 지난 금요일 날 오늘 이어서 이제 좀 조정 보이는 종목들이 꽤 많은데요. 그것들의 상반대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대안적 성격이 강하다는 기본적인 생각 갖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별로 보면 성장성도 있고 뭐 수익성 좋고 뭐 다 그런 것들이 있죠. 배당도 주고 뭐 그런 많이 줬던 주식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료를 하면 신약 개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아직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여전히 대안적 성격이라고 저는 일단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은 이제 그 업종 내나 이런 관심 쪽에서 한 종목씩은 타표를 갖고 가시는 게 좋은데요. 뭐 제약주도 워낙 대형주부터 그 중소형 코스닥 주식들이 많은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장이라든가 수익성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항상 안전하게 갖고 가는 주식이 대표적인 것이 한미약품입니다. 재료도 늘 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미약품이 탑픽이고요. 앞서 LG그룹 얘기했지만 LG그룹이 이번에 또 화학 쪽 예를 들어서 원자재 그러면서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신규 적극적인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생명과학 등도 좀 다크호스로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약주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약가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의 규제는 어렵다. 이런 시각이 올해 제약주의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의 많은 시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은 제약주 올라가는 거는 시장이 조정받으면서 좀 대안적으로 올라가는 성격도 가미됐다는 점, 그 점도 참고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외국인 나흘 만의 매도입니다. 오늘이 뱅가드 펀드의 벤치마크 인덱스 변경 첫날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매도는 예상돼 있었는데 사실 지금 뭐 700억 안쪽 매도 규모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외국인 수급이 시장에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이학영 위원님이 그 관련 내용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대충 정해져 있는 건 있죠. 향후 한 6개월 동안요. 우리나라 돈으로 9조 한 조금 넘는데요. 9조에서 60조 정도의 자금이 뱅가드 펀드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이제 여러 번 설명드리셨지만 벤치마크 지수가 변경됨으로써 불가피하게 나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또 역설적으로 계산 한번 해보면요. 주간 단위로도 4천억. 그럼 매일 나오는 것이 그 펀드에서만 한 800억 정도가 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건 이제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보면은요. 다만 이런 것들이 6개월이 됐건 3개월 안에 그것이 정해지건 간에 펀더멘탈과는 무관하게 결국 수급에 관련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분명히 매수의 기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런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수급적 불안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정작 얼마가 나왔는지는 장중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최소한 2, 3일 정도 지나고 공시사항 등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고 보도에 따라서 어떤 조사에 따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늘 당장은 알 수 없겠지만 그런 부담감이 오늘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한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또 전 세계 가장 또 큰 펀드가 블랙록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런 블랙록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오히려 또 새로운 펀드를 통해서 물건을 받아낼 가능성을 계속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그 펀드가 많이 팔린 것으로 알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임팩트를 끼칠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증권사에서는 그거가 일시적인 요인이고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많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말라는 의견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외환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아직 확신을 갖기 힘들다는 거죠. 추세적인 하락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은요. 일시적으로 또 돈이 많이 그 외국인 매도가 집중적으로 나고 거기에 대응을 제대로 못하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번에 혹시라도 이번 주에 금리의 추가적인 어떤 인하 가능 있다 그러면 뭐 가능성을 떠나서요.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 쪽에서의 그런 얘기가 분명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시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외국인이 만약에 매수를 줄이거나 매도를 확대했을 경우에 그것을 받쳐줄 투자 주체를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오늘은 물결량 자체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고요. 왜 개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에 의해서 조금 시장의 하락이 멈칫하고 있지만은요. 실제로 투신이나 연기금은 적극적인 매수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본다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기에는 수급상에 확인할 점이 아직 많다라는 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이 뭐 주식을 팔아야 되는 이런 여건, 분명히 시장에는 불리한 상황인 건 틀림없는데, 단순히 벤치마크 지수 변경에 의한 매도라 그러면은 사실 뭐 한쪽에서 그 다른 거를 받아갈 주체들도 좀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걱정을 앞서서 하는 것, 이런 것도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수급상으로 또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 만기일 괴담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별 만기, 매수 차익 잔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번 옵션 만기 때는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임태근 상무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옵션 만기를 앞두고 사실 이제 상당히 시장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수 차익 잔고로 봤을 때 한 6조 정도가 이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그 규모는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지 이제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시장에는 분명히 이 사실만으로도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이 상승을 이끈 거는 이제 그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오는 매수 차익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을 노리고 이제 들어온 부분들이 출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1월에는 좀 나타날 수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이 비차익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느냐. 만약에 이쪽에서 이제 매수가 지속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이 물량 부담에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를 안 일으키면서 해소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결국 외국인들의 스탠스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될 텐데 현재 최근 보면은 외국인들이 신흥국 채권을 살 때 달러 표시된 신흥국 채권을 사는 것이 아니고 신흥국 자국 통화로 표시된 채권으로 매수 유입 강도가 훨씬 더 세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신흥국 통화들의 강세에 베팅을 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고 신흥 국가들에 대한 어떤 위험도가 상당히 좀 낮게 느껴진다. 그 컨트리 리스크 같은 경우가 상당히 낮게 느껴진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외국인들은 매수는 아직까지 지속해서 더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아무래도 이제 패드에서도 이제 돈을 풀고 일본에서 똑같이 또 글로벌하게 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금 계속해서 유입된다 보고 만약에 일시적으로 이제 옵션 만기 때 약간의 리스크로 시장이 흔들린다 그러면은 당연히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수 차익 거래 잔고만 놓고 보면은 이번 주에 있는 옵션 만기 충격을 예상하는 시각이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두 가지 정도로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옵션 만기 때는 항상 예상한 대로 시세가 움직였던 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미리 겁을 집어먹을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옵션 만기 때는 기계적으로 시장이 빠진다. 이런 속설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런 점도 참고해서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코스피 장중 2000포인트 선 이탈입니다. 장중 2000선 이탈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낙폭을 상당히 좀 많이 만회했습니다. 어쨌든 다른 악재보다는 수급 요인이 부담이 되면서 시장이 조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그렇다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학년 위원이 대응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네, 계속 말씀드리면 결국은 지금 시장의 포인트에 오늘 그리고 아침에 좀 조정을 보였던 것도 결국은 외국인의 매도 전환이고요. 그것은 다름 아닌 뱅거드 펀드에 대한 일단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걱정 때문이죠. 거기다가 오늘 조금 시장은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신의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연기금마저 지금 약간 반간적인 어떤 움직임을 아직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하락폭에서 많이 진정됐지만은 이렇게 불안감을 완전히 씻을 수만은 없습니다.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은 너무나 명확하죠. 지금 1970선에 대한 지선을 확고하게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요, 만약에 이탈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국내 기관이나 연기금 매도가 아니라 외국인 매도일 때문에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지금 현재 주식 비중 계속 80%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60에서 70% 정도 줄일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시총 상위 주식에 대한 매도가 상식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외국인의 만약 매도세가 거침없이 나온다 그러면요. 뱅가드 때문이건 뭐건 내가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그러면 시총 상위 10위에서 20권의 주식이 외국인이 파는 주식의 95%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바깥에 있는 주식을 좀 가셔야 하는 것이 흔히 얘기해서 소나기를 피하는 전술적 대안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소형주를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좀 규모가 작은 음식료라든가요, 방어적인 주식, 제약주도 대부분이 거기에 포함될 텐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대안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너무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요, 코스닥 쪽으로 좀 반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무차별적인 중소형주의 투자는 이제 4분기의 실적의 시즌이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그리고 코스닥은 대부분 이제 1월 4주차 정도 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되면 실적 시즌이 되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스마트폰 관련주의 일부 주식들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0%, 150%까지 늘어난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시기에는 오히려 코스닥을 종목이 어떤 주식이 많이들 동반하는 거 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하실 것은 반드시 혹시 시장이 바뀌더라도 버틸 수 있는 것, 즉 실적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정말 코스닥 안에서도 좀 큰 주식 위주로 가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만 다시 한번 확인드린다 그러면 본격적인 조정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요, 전체 주식을 줄이는 것이 첫 번째 대안이지 우선적으로 무슨 자꾸 대안을 찾는 것보다는, 자꾸 종목 교체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비중을 줄이시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될 전략입니다. 오늘 시장 흐름의 방점을 어디다 찍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좀 틀려질 것 같은데, 유가증권 시장에다 두면은 시장이 오늘 굉장히 출렁거린 하루였고, 반면에 중소형주나 코스닥 쪽으로 보면은 꾸준하게 견고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오늘 뭐 통신 서비스라든지 엔터지도 좋고 IT 부품 좋고 종목별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앞으로 더 이어질지, 그리고 또 코스닥 중에서도 관심 가질 만한 섹터는 뭐가 있는지 임태근 상무가 좀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코스피가 단기에 워낙 이제 빠르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좀 과열권에 진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코스닥이 소외됐던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좀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소재 산업재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주도해서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려 왔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제 재개가 된다 그러면은 이들 업종 같은 경우 실적이 약간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재차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지금 위험 선호도가 상당히 이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쪽으로 강세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앞서 말씀하신 IT 부품이라든지 엔터 업종 내에 있는 코스닥 중에서 실적 호전주를 충분히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난 이제 3분기 때 우리가 잠깐 돌이켜 보면은 11월 달에 코스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일부 이제 시장에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이 실적이 상당폭 이제 좀 부진한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시장 조정의 어떤 빌미가 됐습니다. 당시는 워낙 이제 상승폭도 크다 보니까 이미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같이 맞물리면서 조정폭이 크게 나타났는데요. 물론 이번 분기에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뭐 없다라고 이제 할 수는 없지만 주가 자체가 그때보다 많이 올라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조금은 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그때 이미 한 차례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이번 4분기 또 향후 이제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 실적이 호전되는 그런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코스닥이 항상 적극적인 대안이 되긴 좀 어려운데, 어쨌든 유가증권 시장도 좀 낙폭을 좀 만회했고, 글쎄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꾸준히 있게 유지가 된다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급 외에는 다른 악재가 없는 시장이다. 이런 흐름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